그 친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뭐 하던 친구가 한 2달도 안 돼서 안 나오더라고. 4살짜리가 죽은 애를 이제 염을 한 거예요. 근데 지 아들이 4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평정심을 갖고 할래도 안 되더라는 거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이 한갑 정도의 빌딩 몇 개 있으신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막 웅크리면서 돌아가셨다 하셨고, 어떤 분은 돈이 있어도 이제 편하게 가신 분도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편하게 가는 분과 이걸 못 놓으려고 하는 분은 어떤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날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가 요래 어떻게 잘 살 것인지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웰다잉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그럼 저는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스키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봐야죠. 타봐야 되고 많이 넘어져 봐야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많이 생각한 사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에 여여하게 떠나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힘들지 않게 해줄 수가 있죠. 그 아저씨는요, 말기암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복수가 차니까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그 아저씨가. 점점 이제 숨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고, 머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야. 이제 물이 먹고 싶으면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그 사모님한테 부인이나 아들, 딸한테 이제 갖다 달래죠. 조금만 늦게 가져오면 이게 괜히 이제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욕도 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하다가 잠깐 뭐 손을 빌 수도 있어요. 이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 퍼쩍퍼쩍 뛰고 막 병원 가고 난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주부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좀 비었다. 그럼 뭐 소독하고 뭐 분대 좀 감고 환자고 바르고 또 음식 준비해야 되잖아.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직시하면 아파짐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거부를 하고 그러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크기가. 자, 그럼 과거에 비해서 한국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지금 2024년은 좀 많이 이제 좀 달라졌나요? 너무 획일화되어 있죠. 그렇죠. 결혼한 지가 한 뭐 34년? 5년 돼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다 제주도로 갔어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아, 그쵸. 그러면 찍으면 다 그 찍어오는 게 다 말 타고 찍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바꾸면 다 똑같아, 뒷배경들이.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 무슨 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버님이면 아버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셨던데 그 사진들을 이젤로 해서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얼마 전 요새는 동영상들이 다들 있으니까 동영상 만들어서 뭐 5분 10분 틀어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도 좀 문화가 욕구가 있는 것 같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신랑이 노래 못하면 장가도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갖고 천재지변으로 돌아가시면 뭐 슬픔, 준비하지 못한 죽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좀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축제같이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30년간 장례 지도하면서 느낀 장례식 분위기 차이도 있죠. 저도 가보면 확실히 그 차이 느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랑 그리고 고인이 그런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명장님이 보셨을 때 장례식장 분위기 차이. 제가 뭐 장례식장에 잘 있진 않죠. 이제 직원들이 주로 있고, 저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장례 지도사 중에 제일 큰 역할이 염하는 거거든요. 고인이 마지막에 옷을 벗겨드리고 목욕을 시켜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관에 모시는 것까지인데, 그런 때 주로 하고 나머지 3일장이나 5일장 진행하는 건 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정확히 염이라는 게 뭐죠? 염습이라는 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든지, 그렇죠. 집에서 돌아가시면 집에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그런 걸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게, 코에다가 요새는 얇은 솜을 놓는데 티슈 하나만 놔도 돼요. 우리가 살았다는 거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티슈, 화장실 티슈 하나만 딱 놔도 호흡이 움직여지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이렇게 하듯이 맥을 짚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뛰면 손끝 발끝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맥을 뛰는 걸 느낄 수 있고, 응급실에 가시면 의사들이 랜턴 가지고 불을 비춰요. 눈을 이렇게 하시고 그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아닌지 보게 3가지로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대소변이 나오세요. 돌아가시면
이게 근육이 우리도 이제 지금 방구가 나와도 참고 있는 게 괄약근이라는 게 쪼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근육이 다 풀어지죠. 대변이나 소변을 참을 수 있잖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아가시면 이 근육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대변, 소변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80 먹은 분홍 치마적으로 입은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넣으셨어요. 안 드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지. 간신히 입에 물만 묻혔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3가지, 4가지 방법을 확인하면 대소변을 치워드리고요. 어른들 기저귀 채워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려야 되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몸을 다 깨끗이 않으시니까 뭐 닦아드리고 몸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제 그날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들어가시면 병원 환자복 그대로 있는 데다가 시트 감싸가지고 장례식장 안치실로 내려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그 다음날 마지막 입은 옷을 벗겨드리고 몸을 깨끗이 씻겨드린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수의. 예전에 이제 배수의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좋아하는 수의를 많이들 입으세요. 아까 그 할머니 같이 뭐 의미가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은 양복 입혀달라 해서 되게 힘들기도 하는데 뭐 본인이 원하면 저희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걸 해드리는 거예요. 관에 모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둘째 날 염을 한다 그래요. 관금 묶는 것까지. 그 다음날 뭐 화장장을 가든지 뭐 매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일상적으로 생활 돌아가게 뭐 사망 신고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편하게 이제 잘 사시라고 그런 얘기해 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이. 이게 사실 장래의 이제 전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염습, 염이라는 게 이걸 다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염습은 그 일부분인데 장례면 3일장이면 3일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상례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장례 치를 때. 상례는 그 제사 지내는 것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3년상 치르는 거 마무리하는 것까지 탈상하는 것까지. 근데 그 중에 3일 동안 고인에 대한 시신 처리에 대한 거는 3일 장례. 그 중에서 또 염하는 거 그때는 이제 둘째 날 하는 일인데 거의 그때는 염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의에서 궁금한 게 제가 한 7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저도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죽음을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 아닌 이상은 이제 돌아가신 분 자체를 완전 바로 앞에서 볼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평생 한두 번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정말 가까운 사이야지만 그걸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딱 누워 계시는데 그런 수의를 평생 입지 않으신 분일 거잖아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평소에 안 입는 옷 입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어디 나갈 때도.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늘 집에서 편하게 입는 뭐 그게 막 대단한 옷은 아니지만 그냥 티셔츠에 뭐 파자마 같은 바지 같은 거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후배가 이제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가져왔더라고. 근데 황당한 거야. 이제 3피스라 그래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한 7부 정도 되는 윗돌이고 바지도 이제 치마 바지 같은 거예요. 7부 정도 되고 위에 하나 걸쳐가지고 요만큼 팔 긴 팔로 된 거예요. 그걸 이제 3가지라 3피스라 그런데요. 근데 그걸 가져왔더라고. 엄마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옷이래. 그 옷 입혀드렸어. 그게 괜찮은 거죠? 그럼 괜찮죠. 그리고 관이 요새는 다 화장하시니까 가서 화장장 가면 3피스나 뭐 수의나 뭐 배수의나 다 타는 거죠. 양복이나. 군인들은 군복 입고 가세요. 그리고 스님들은 승복 입고 가세요. 평상시 자체가 평소에 자기가 입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 뭐 제일 이렇게 잘 입으시면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갈 때는 추리 입고 가고 싶습니다. 편하게 그러셔도 되고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주변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변 지인들도 이제 대부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제가 30년 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옷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걸 입혀달라 저거 입혀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면 그런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럼 일반적인 가정은 어쨌든 외관이 온전할 때가 기준일 텐데 만약에 시신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사고사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장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들었던 장례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가장 어렵고 저도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장례가 있었거든요. 젊은 엄마가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딸내미가 7살인가 그렇고 아들이 4살일 거예요. 저도 그쯤에 그 또래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잘 기억을 해요. 근데 열심히 살다가 서울에 온 일이 있다가 겨울이었는데 보통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뜨겁게 이제 히터를 틀어놨겠죠. 근데 애들은 차만 타면 다 자잖아요. 또 뭐 까불다가도. 그리고 엄마도 이제 가다가 자유를 한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순찰차가 지나가다가 9시쯤에 지나가는데 뭔 차가 있더래요. 그리고 돌아서 이제 한 11시쯤에 또 지나가는데 또 그 차가 있는 거야. 순찰차가 옆에 가서 봤죠. 그랬더니
그 엄마하고 아기들이 다 거기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차에서 겨울에 차에서 주무실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놔야 돼요. 공기가 소통이 돼야 된다고. 애들이 이제 있을까봐 차에 문을 닫아놓게 당연히 따뜻하게 놓고 추울까봐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는데 거기서 가스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염을 한다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지금 있는 곳을 벗겨드리고 수의를 이제 입혀드려야 되는데 살을 잡으니까 살이 훌렁 벗겨지더라니까 이게. 그게 열 몇 시간 동안 너무 뜨겁게 있었나 보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보통도 뭐 한 24도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러니까 상온이잖아요. 지금같이 추울 때 이때는 누가 돌아가실 때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겨울이라도 보일러를 꺼라. 그리고 창문을 좀 열어놔라. 그 공기가 좀 차갑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동 말고 냉장고가 2도에서 3도거든요. 부패가 되지 않잖아요. 음식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기도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숨 못 쉬고 피 안 돌고 그러면 나머지 살, 가래, 침, 골수 이런 건 다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뼈 이런 것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지수 화풍이라 그런다고. 근데 아까 바람 빠져나갔지, 불기운 빠져나갔지, 이제 물 되는 건데 이것도 물로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있으니까 훌렁 벗겨지더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긴 해야 되고. 남편은 막 난리가 났지 뭐. 그렇지. 응? 여우 같은 뭐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다 떠났으니 한꺼번에. 그냥 울고불고 하지, 막 들어온다 그러지. 근데 그냥 몸은 못 보여주잖아요. 몸을 옷을 다 입혀놓고 얼굴에도 잠깐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를 솜으로 감싸고 한지로 이제 덮어서 종이끈으로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몸을 다.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혀드렸다고. 그냥 수의가 밀려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왜 우리 목욕하고 나오면 물이 온기가 있으면 가운도 잘 안 겹치잖아요. 겹쳐지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신도 있죠. 또 하다 보니까 화재 사고로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차량 타고 가다가 차가 이제 뭐 어떻게 잘못됐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아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차량에서 3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치과 검사까지 해서 찾아냈어, 어느 분이라고. 근데 거기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온전하다 그러면 5분의 1이 없으시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뼈는 조그마하니까 벌써 없고 여기는 살도 막 타다 말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솜으로 감싸고 한지로 하고 막 끈을 묶어 가면서 그때 스님이셨어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 승복을 입혀놓으니까 왜 사람들 옷 입어놓으면 밤에도 왜 이렇게 오태가 나니까 대충 누군지 알잖아요. 옷 입혀놓고 얼굴 얼굴도 다 이제 감싸는 거지 이제. 두건이라는 걸 감싸고 그러니까 승복 입혀서 쭉 하니까 맨 처음에는 뭐 들어오지도 못하겠고 그 마지막 모습 그거 봤다가 뭐 그분들 계속 내리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옷을 다 입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몸을 만지면서 막 그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좋은 데 가시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 너무나도 훼손된 분들 이런 걸 보면 아까 안 보여드린 것도 그게 충격으로 남을까봐 마지막 잔상으로 남을까 하잖아요. 괜찮으신가요? 예전에는 어린애들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깍두기가 취직하러 왔어요. 조폭 출신. 그 친구들은 30대 초반만 되면 정년이래네요. 싸움을 못한대. 싸움을 하려면 뭐 찌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 딸리고 그러면 그런 걸 못 한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이제 여자를 만나갖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조폭 생활을 그만둔 애가 있어요. 등치도 딱 좋아. 너무 예절이 바르더라고. 그래서 자네는 뭐 했었나? 그랬더니, 아니, 긴팔 입고 있어, 여름에도. 안 덥냐? 그랬더니, 문신, 담뱃불 지진 거, 뭐, 칼 자국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에도 어떻든 해야 된다고. 운전도 잘하고 다 좋아하더라고. 그 말도 잘해. 뭐, 저희야 뭐 말 잘하고 운전 잘하면 우선 기본이니까. 힘도 있으면 산소 가서 삽질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소아과에 제가 또 맡아서 일을 했어요. 애들이 태어나다 죽은 애도 있고요. 2살, 3살 죽은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런 애들도 했어요. 장례를 치러주는 거잖아. 그럼 조그만 애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화장장 이제 데려가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뭐 하던 친구가 한 2달도 안 돼서 안 나오더라고. 나중에 야, 너 월급에도 하더라고. 그래도 일했으니까 한 달치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뭐 20며칠 일한 걸 안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돌려주면서 왔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4살짜리가 죽은 애를 이제 염을 한 거예요. 근데 지 아들이 4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평정심을 갖고 할래도 안 되더라는 거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야, 나 그냥 나오면 잊어버려야지, 그냥. 그 입관실에서만 하고 나오면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몇천 명을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염하신 분이 이렇게 귀신같이 나타났어요, 위에서. 제가 자는데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제가 처음으로 염했는데 그때는 매장하셨어요. 그분 전 과정은 3일치를 다 보신 분이 있어요. 묘지에 갔는데 땅을 아직 안 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놓고 사진 놓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했다니까. 아저씨 때문에 전 과정을 다 봤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손을 좀 댔으니 좋은 데 가시라고. 그리고 숙소 가서 자는데 이 아저씨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눈을 뜨면 없어지고 또 눈 감고 잘라 그러면 아저씨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걸 3일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책에도 썼는데 우리 스님한테 제가 저 이제 지도법사 스님이 계셔요. 그 조계종의 포교원자까지 하셨던 분인데 암도 스님이라고. 스님, 제가 이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네 무슨 마음 먹고 했냐는 거야. 아니 이왕이면 좋은데 이렇게 딱 때리면서 나보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으면 지옥 갈 것이고 좋은 일 했으면 극락 갈 것인데 네가 왜 집착을 하냐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그 영가가 안 떠나고 네 옆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이제 파멸한 영화 나오면서 뭐 귀신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저보고 뭐 귀신이 있냐 마냐 이런 얘기 하길래 전 그걸로 대체를 하거든요. 제가 느꼈으니까. 염장이는 염만 잘하래. 그 염하러 들어가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염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딱 거기서 끝나면 나오면서 잊어버리라는 거야. 그렇죠. 여자를 염했는지 남자를 염했는지 험한 시신했는지 말았는지 이것도 뭐 재벌했는지 이것도. 그 지금은 대통령들도 예전엔 기억이 되더니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명장님께서 친구를 2번 직접 장례 치르고서 다시는 내 손으로 친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아무리 그렇게 이제 문을 닫고 나오면 잊어버리려고 하셔도 가까운 지인의 그 죽음이 다른 거죠. 둘 다 고등학교 친구였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또 제일 친하기도 하고 개구짖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하고는 군대 가기 전에 2달 동안 포장마차도 같이 했어요. 더 각별하지 그 친구하고는. 슬퍼서 그 가정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IMF 때 그 돈의 무게 때문에 자기 몸을 그냥 떨어뜨린 놈인데 염을 하는데 뭐 이제 그 부인이나 애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지금 마음이라도 그럴 거야. 뭐 염을 몇천 번을 하고 뭐 염의 명장이니 뭐니 그런 거 떠나서 가족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족을 수술 못 할 거라고.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 친한 친구 같으면 맡기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2번은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명당이라고 하는 곳과 아닌 곳에 실제 느낌이 좀 다르긴 한가요? 예전에는 좋은 자리를 모시려고 이제 파멸하는 게 있었는데요. 요새는 한 20년 전부터는 가족이 관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여기저기 막 있으면. 맞아. 강원도 한번 갔는데 다 여기 모여 있대. 그런데 요 산에 있고 저 산에 있거든요. 산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1시간이에요. 보이긴 보여.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그런 게 뜨문뜨문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어떤 때는 산소를 한 군데 10개 한 데도 있고 제일 많이 한 데는 30개 40개도 하루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몇천 개를 해봤는데 명당이라는 데는 그냥 가도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가도. 그냥 바라보면 편안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가 제가 한 4천 개를 했다 그러면 글쎄 한 300군데에서 500군데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무조건 묘를 썼으니까 아무 데나 쓴 거예요. 그냥 땅 파보면 반 이상의 물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나라 땅은 다 땅 파면 물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드린다 그러면 흙하고 회하고 섞어가지고 회다지를 하면 이렇게 되면 회라는 게 물이 차면 물을 먹었다가 물이 이제 또 저거 할 때는 물을 건조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나무 뿌리도 안 들어가고. 그러려면 이제 작업비가 많이 들고 막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했던 거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하장이 한 90%로 하셨잖아요. 90% 전국적으로요. 왜냐면 이제 산소에 모신다라는 게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저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다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아주 작은 선산이 있는데 이제 대가 가면 갈수록 힘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멀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산소를 관리하려 그러면 저희 같이 장례지도사들이 묘지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 1년에 몇 번씩 풀 깎아 달라면 풀도 깎아주고 요새는 또 지방 같은 데 있으면 못 내려오시니까 저희한테 지정이 되면 몇 군데들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서 우리가 저기가 다 이제 봄에는 풀이 이제 별로 안 나왔으니까 한 장마 오기 전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한번 풀 깎아드리고 그리고 추석 전에도 한번 깎아드리고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리면 그거 뭐 입금 주시고 이래요. 맞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 회의를 하셔서 가까운 데다 하든지 보통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돼 있으면 고조 할아버지 자리 좋은데 거기다가 파묘를 해서 거기 유골을 다 화장한 다음에 화장한 유골을 이렇게 사각으로 납골묘나 둥근 납골묘에다 지금 봉합묘라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12개 모실 수 있고 2분씩 모시면 24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평장으로 땅하고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와비라고 해서 누워있는 비석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네. 사람이 죽고 나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어쨌든 아까 생명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휴식 같은 거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 거를 죽고 나서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고인에 대한 변화. 네. 이렇게 손을요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작가님? 눌렀다가 띄면 하얘졌다 다시 빨개지죠. 근데 어른들은 이게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시고 있는 어른이 손끝 발끝 색깔이 점점 변해간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피가 다 끝까지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색깔이 점점 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면 아까 4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멀쩡히 이렇게 돌아가셨다가도요 이게 뒤틀려요 몸이. 경직 현상이라 그래 그걸. 3-4시간이 지나면 온다는 거거든요. 몸이 뒤틀린다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사후 경직이라는. 네, 사후 경직. 네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폭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20cm 폭 정도 되는데 한 1m 74 되는 오동나무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등 뒤에다 대고 종이끈으로 이렇게 관절을 묶어드려요. 네. 팔꿈치, 손등, 무릎 이런 걸 묶어드려요. 혹시 이렇게 있다가 뒤틀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예전엔 중풍 걸렸다 그래요. 그럼 손다리, 팔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었다고. 네. 그럼 그것을 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놔두면 칠성판에 첫날 묶어드리면 그 다음날 염할 때 이걸 끈을 풀어드리면 그대로 이렇게 굳어 있겠죠. 그럼 관절만 이렇게 한번 꺾어주면 우리가 옷 입혀드리기 편하게 돼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이제 경직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 살이 등을 대고 있으니까 앞에보다 뒤에가 더 많이 그 다음날 하루만 됐어도 시커매져요. 한 번은 따님이 시집간 따님이 뭐 한 달 동안 못 보다가 그날 오셨어요. 염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옷을 벗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뭐 물론 이제 천을 가려가면서 하죠. 가족들은 가족이 이쪽에 있으면 가족들이 안 보이게 이제 2사람이 꼭 들어가서 하는데 2사람에 3사람이 안쪽에 있는 분이 이제 몸을 옷을 벗겨드리고 닦아드리고 이제 옷을 입혀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팔 닦아드리고 발 닦아드리는 게 보이지 이제. 봤어요. 예 그리고 맨 나중에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얼굴을 이제 다듬어 드리고 얼굴 보면 되는데 염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천을 덮어 씌워놨잖아요. 엄마 하더니 보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뒤로.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발 닦는 걸 보면 자꾸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린 요거 이제 준비를 하고 추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미처 못 봤죠. 갑자기 들어 보더니 엄마가 보통 색깔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지 하루만 됐으니까 또 얼굴 색깔도 틀리고 그러니까 무섭고 당황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니까요. 그 한번 줄천상 치를 뻔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명장님 모실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급하게 들어오시니까 네. 뭐 복장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근데 요새는 그냥 몇만 원만 주면 거기서 다 빌릴 수가 있어요. 옷도 빌릴 수가 있고 대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실수하는 거는 이제 가족들한테 너무 말이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물어보고. 아니 글쎄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뭐 이러면 가족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씩 얘기하면서 물론 몇 번씩 얘기하면서 슬픔을 삭힐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꾸 되뇌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지그시 와서 손 한번 잡아준다든지 어깨 한번 허그한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눈빛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알량한 입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주가 직접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또 요즘에는 사실은 안 좋게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어서 먼저 물어보는 게 그렇죠. 신뢰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한가해지면 상주들이 우리 앉아있는 뭐 테이블 가잖아요. 와서 테이블 얘기하잖아요. 돌아보면서 잠깐 볼 때 그때 자기가 얘기하면 뭐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좋은 거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야 우리 어렸을 때 갔을 때 어머니가 참 맛있는 거 많이 해준대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뒷모습이 얼마나 뭐 다들 힘들 텐데 그 밖에 또 장례식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뭐 원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아주머니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점이 그 단점이 있잖아요. 네. 장점만 보면 되잖아요. 꼭 또 마지막까지 오셔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뭐 원망하시는 분도 많고 푼수 같은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렇게. 푼수요? 아니 왜 이제 뭐 분위기 모르고 막 떠드시는 분 아주머니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자분들은 또 뭐 슬프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술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 뭐 자기 통제 안 되면
큰 소리 나고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당연히 거기서 뭐 목운동도 했고요. 팔운동도 했어요. 거기서 고스톱 치는 거. 당연히 거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열받으니까 술 한잔 먹고 큰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많이 봤죠. 맞아. 예전에는 또 친척들이라 이런 게 또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또 장례식장에서 보통 거기 옆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거기서 머물렀잖아요. 밤에 친척들이 밤새 여기 지켜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근처 호텔에 있거나 있다가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어디 잘 사는 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마을에서 무조건 다 은혜만 입힌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집 때문에 피해 본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탈취했다는 것이 있었대요. 예전에도. 시신을 탈취한다고? 시신을 훔쳐가. 그래서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거지, 밤새. 지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 안치실에 있는데 그 문 키 우리가 상주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누가 이렇게 이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밤새는 것도 없어지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누가 이제 예를 들면 제 남은 아버지가 있고 한데 뭐 언젠가는 아버지도 저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상주의 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본인이 돌아가신 건 본인 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뭐 나이가 40대, 50대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본인의 지인들은 뭐 지인은 오겠지만 예를 들면 비즈니스 관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요? 아니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어떤 아는 누가 있으면 뭐 당연히 갈 것 같은다니까 친구나 지인들은 가는데 만약에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식이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갈 테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비즈니스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진짜 저승치 개가 돌아가면 죽으면 손님이 엄청 많은데 정승 돌아가시면 손님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관계잖아요. 살면서 사는 것들이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분은 막 호탕하게 뭐 사람들 다 자기가 뭐 포용한다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엔딩 노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초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 명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약에 오래돼서 어떤 거래가 됐다. 근데 저는 작가님한테 굉장히 맨날 신세만 진 거고 맨날 시간 뺏고 막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엔딩 노트만 때 그걸 뺐어요. 그 내용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정승집 개가 죽어도 많지. 정승이 돌아가시면 안 온다라고. 그럼 정승이 지키고 있는데? 정승이 살아가는 개인데? 저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예를 들면 우리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 하다 보면 비즈니스적인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게 참 덫이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송혜 선생님.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년 됐나요?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처음 봤고 온 사람들이 다들 안타까워 하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어떤 큰 장례나 뭐 이런 거 치르면 밖에서 계속 시끄러운 거 많거든요. 경호원들이 맞고 막 이런 경우도 저는 이제 큰 장례 때는 느껴보니까 그런 장례도 봤어요. 그렇게 이제 덕이 있는 분은 그렇게 또 멋있게 가시는데 궁금한 건 예를 들면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가는 건 아닌데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장례식장이든 그 가는 길도 힘든 경우가 있지 않나요? 뭐 힘든 경우 있죠. 뭐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무용고 처리가 들어가거든요. 무용고 처리 들어가면 이제 나라에서 절차에 밟아가지고 이제 뭐 돈 얼마 나와가지고 무용고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장장 가고 하긴 한데 그렇게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분명히 가족들이 살아있어. 물론 이제 가족 관계가 이제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가 뭐 집은 안 돌보고 뭐 맨날 뭐 밖으로 돌았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명장님 보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벌고 어떻게 이거를 쓰고 가야 되는 걸까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고 죽음이 가는 장례식 그 길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없어도 이렇게 뭐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 살고, 복 중에 뭐 처복이 있고 뭐 이빨복이 이건 아니고
예전부터 오복이라고 하면 이제 우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좀 있어야 돼. 돈도. 예, 그리고 돈도 있고. 예, 그리고 건강해야 돼. 그렇지, 건강도 있고. 그렇잖아. 강령하다는 게 그거고. 네. 그러니까 유호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호덕.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덕도 있고. 살면서 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하다못해 친구들한테 짜장면도 사주고 그래야지. 맨날 얻어먹는 놈은 짜증나지 나중에. 짠하지. 제일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고종명.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싸인 채로 숨을 마지막 거두시는 거예요. 편안하죠. 죽음이 예전에는 집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화장류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 나든지 뭐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한 것만 병원 안치실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냐고 네. 집에도 안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집에 있었던 죽음이 십몇 년 전부터 급격히 누가 편찮으시면 어디로 가요? 집에 있든지 요양을 가든지 유독하시면 응급실로 모시고 가죠. 네. 깨어나지 못하실 것 같은 중환자실로 가죠. 중환자실 가면 빤하지. 이거 뭐 숨 못 쉬면 이거 목 뚫고 연명 치료하는 거죠. 그럼 몇 달 사실 수 있어요. 거기에 하루에 10분, 20분 면회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의식이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식이 있어. 의식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중환자실은 그렇잖아요. 네. 또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내가 귀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청력이 제일 늦게 다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자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 종교가 뭐가 다르든지 간에 네. 그런 건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데 네. 오래 살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덕도 있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가족한테 가족들이 보는 품 안에서 품안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오복.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병원에 맡겨놓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지만 그건 최선이 아닌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방치한 거잖아. 물론 우리 애기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기르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손이 많이 갔겠어요. 그 어른들도 며칠 계시면 돌아가셔요. 물론 이제 나을 거면 어떻게든지 집을 팔아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시고 본인도 뭐 걸음도 못 걷으시고 숨도 못 쉬시고 제대로 못 넘기시는데 그럼 며칠 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아까 그 똑똑한 딸같이 아빠 좋은 데 가시라고 응? 힘드시더라도 정신 잃지 마시고 그러면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걸 물론 자기는 숨을 꼴깍꼴깍 하시는 분이 그럼 잘 못할 수도 있지. 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그거를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가족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 죽음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같이 죽음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배정이 좀 많아지지만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죽음을 얘기하고 논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사실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최근에 저희 아버지의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혼자 계시는 거는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하신데 이제 몸이 좀 힘드신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간병사나 뭐 요양사 이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알아보면 사실 거기 있으면 이제 그런 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편하긴 한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직은 이제 80이 안 넘으신 이제 77이시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집에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저희도 선택한 게 아버지 집에 오시고 이제 간병사든 요양사든 뭐 형이든 이렇게 도와주고 이모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돈이 나가긴 하죠. 어쨌든 아버지가 집에서 최대한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아버지가 사람이 없을 때 좀 위급한 상황 혹시나 잠깐 사람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럼 CCTV라도 좀 집에도 뭐 중요한 장소에 설치해 놓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원하시는 가정으로 나중에 천천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나가는 구손하고 좀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가서 6개월이든 1년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몇 달 몇 년씩 안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감내하고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지. 자, 대한민국 정통 장례 명장 1호이신 이제 명장님께서 한국의 장례 문화 좀 앞으로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금방 작가님이 전통 장례 명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뭐 상여하고 뭐 물론 지금도 제가 할 줄은 알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것 같아요. 장례 명장이 나을 것 같고 단순하게 요새는 이제 3일 장례나 5일 장례 이렇게 하니까 외국을 나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문한 개구리였을 때는 그냥 우리 장례 이렇게 치르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장례업에 들어오고 한 20년 동안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보니 외국에는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장례식이 없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 일반인들도 조그맣게라도 장례식을 하는 것을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고 그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지금 92이세요. 부모님 동갑이신데
여든 넘어서부터 아버님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산소를 가면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주면서부터 대화가 된 거죠. 아버님 이제 친구분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셔요. 그렇죠. 아버지가 산에 가시면 지금 나이를 속이세요. 92이라고 믿질 않는데 10년은 빼야 아우 정정하시다 그런데요. 근데 아버지 그때 30년 전부터 산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요양병원 간 것도 보고 호스피스 병동에 간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안 하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 걸어 다닐 때까지가 내 인생인 것 같대요, 아버지가. 그게 맞는 거잖아. 남의 도움을 받고 대소변 치우는 것도 남의 도움 받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아닌 거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저도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아버지 마지막을 끝까지 제가 지켜드리고 싶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는 뭐 좀 안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 문화도 이제 아버지는 이제 매장해 달라 하셨으니까 전 존중해서 그거를 아무리 90%가 뭐 화장이라 그래도 전 지켜드리고 싶은 거고. 돌아가신 분의 의견을. 그렇죠.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이제 그런 것을 나누고 장례도 고인 뜻대로 어떻든 고인이 조금이라도 아까 이제 우리 장모님을 예를 들었지만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건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은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거냐고 직국계들 물어보시더라고.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난 지가 몇 년 지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얘기를 비유를 하자면 자기는 죽어서 향냄새 거기도 향피거든요. 일본도 향냄새 맡으면서 조문객 맞이하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 이별식을 했다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님이니까 돈이 많으셨어. 한 1000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1000명을 초대해갖고 니네 좋은 옷 입고 돈 가져오지 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가지고 이제 오라. 그리고 내가 내 생전 이별식을 한다고. 예전에 그게 번역이 잘못돼서 생전 장례식이라 그러니까 생전에 무슨 장례식을 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다시 이제 뒤에 생전 이별식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생전 이별식을 하면서 우리 전통 그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 거죠. 그리고 1000명한테 다 눈 앞에 와서 눈인사 다 하고 그리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니까 자기가 다 비싼 밥 사가지고 하셨죠. 그게 참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몇천 명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형편 닿는 대로 제가 하도 성격이 급해지니까 애들한테 야속하게 한 것도 있고 친구들이라도 좀 서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것도 있고 내가 한번 근사하게 대접하고 가려고요.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점점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생전 이별식을 하고 싶고 장례식 때는 우리 이제 딸한테도 얘기를 해놨는데 3일장이다 5일장이라는 개념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리 장모님 같이 애도식을 해라. 애도식 중심으로. 그럼 어느 장례식이다 그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한 100명에서 3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 1시간 쓰는 사용료가 10만 원밖에 안 해요. 아무도 잘 안 써. 그거 쓰면 되잖아. 거기서 쓰고 물론 음식은 먹겠지. 손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하고 뭐 제사 같은 때도 제가 제사도 지도해 보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 부치는 거하고 적 이런 거 하는 거야. 지지고 볶는 거. 뭐 그런 것도 해도 되겠지만 야 딸한테는 그랬다니까. 혹시 저거 하면 그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또 제사 안 지내줄 거 아니야. 난 제사밥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려. 과일도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그런 거 전부 치지 말고 피자 한 판 갖다 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 거냐.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했던 그렇죠. 옛날에 자주 먹다. 요즘 사실 전을 뭐 그렇게 자주 먹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요. 사탕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넣은 거 했었거든요. 지금 안 쓰잖아요. 그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은 변하면 안 되는데 형식이 있는데 형식에 얽매여서 너무 그렇죠. 형식이 과해지니까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뭐 생전에 초밥을 좋아하거나 빵을 좋아하면 그걸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데. 네. 그레이스 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우리나라 그 미용계의 대모야. 네. 그분이 미국 유학 갔다 오셔서 호텔에다가 이제 미용실 차리고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배출되시는 미용실들은 다 거의 그분 제자래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자기 죽을 때 질질 짜지 말래. 자기는 암 수술도 3번 했지만 원 없이 살다 갔다는 거야. 돈도 많이 벌어보고 제자들도 많이 해보고 장례식에 그 국화 꽂지 말고 화려하게 꽃꽂이도 하고 니네 좋은 옷 입고 와서 칙칙하게 하얗고 까만 옷 입지 말고 네. 화려한 옷 입고 와서 와인 갖다 놓고 탱고 틀어가면서 자기의 추억을 얘기하자. 그리고 제사 때는 제삿날 말고 생일 때마다 맨날 이제 가족들하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었나 봐요. 그 제일 좋은 음식점 가서 탱고 틀어놓고 와인 먹어가면서
자기 흉보래. 선생님 흉보면 나도 위에서 껄껄거리면서 웃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더 멋있어요. 그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은 돌아가면서 내라 인연들아 이랬다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죽을 때까지 암 수술 받으면서도 어디 큰 신문사하고도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3,000명에서 4,000명의 어쨌든 장례 지도를 하셨던 명장님도 처음에 말씀해 주신 누구나 죽는다 해서 피할 수 없으시잖아요. 네. 명장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지랑 우리가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소중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장의사 하면서도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것들이 있었어요. 경우가. 한 번은 산에 가서 벌에 쏘였다가 막 5,000cc 링겔을 맞아가면서 깨어난 적도 있고요. 네. 그거는 한 20년 됐고 한 10년 전에는 또 차가 또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책에도 써 있는데 차가 가는데 이게 고라니가 튀어나온 거예요.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네. 고라니가 튀어나오더니 주체하지 못하게 중앙 분리대를 받고 튕겨 나오는데 저도 30년 무사고거든요. 네. 근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대를 받고 저절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고 살아나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이제 한 10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네. 차가 전복 사고 나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전화가 뒤집어졌으니까 천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손을 뻗쳐서 집으려고 하는데 뒷차가 제 넘어진 차, 뒤집어진 차를 들이받았다고요. 제가 목이 들어가서 운전 죽었어. 손이 들어가니까 여기 탁 치고 그냥 여기 피가 터지고 요거만 살았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얼굴이 이제 온전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 막연한 거였지만 실제로 그런 걸 겪으니까 이제 소중한 거야. 그렇죠. 다르게 느끼시죠. 지금이 당장 내가 만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앞에 계신 사람, 네. 우리 식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분 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친구들은 그렇게 되더라고. 몇 년 만에 계속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을 한번 이렇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하면 끝까지 외면한다고 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지금 삶을 좀 더 짬지게 알차게 살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그런 걸 하자고 해서 저도 이제 이런 인터뷰에 요청 응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명장님 말씀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저희 어머니도 장례를 치르고 저도 약간 죽고 싶을 정도 힘들었던 경험과 그런 게 있으면서 제 최근에 카톡 프로필 대화명은 일기일회거든요. 평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그 사람과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다도에서 나온 건데 차 우려내시는 분들이 그 손님한테 한번 제접할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 실력이 없으면 또 아시 안 되잖아요. 온도라든가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 연습하듯이 저희도 장례지도사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연습을 해요. 직원들하고. 너 돌아가신 시신이야. 우리 양쪽에서 입혀보는 거야. 근데 수의를 입혀보는 게 왜 입혀보냐면 본인이 시신이 돼서 누워보면 작업하는 게 어설픈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 더 좋겠다든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막 말씀하신 그 일기일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 지금밖에 없다니까요.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게 흔한 세상이 된 거예요. 뭐 교통이라든가 비행기 이런 게 없으면 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나 이런 때 아니면 죽는 게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운전하다고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래요.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장님과의 한 2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장례식과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명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죽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해서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죽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혹시 저는 이제 환생을 믿으니까 근데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 건장한 몸으로. 또 혹시 내가 나중에 와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장례 쪽에 와서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2만 명의 장례 지도사가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6분 장례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한 것 같아요. 최고 아니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도 알차게 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일기일에서 지금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네.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올해의 인생 그 다음에 뭐 한다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루밖에 없는 거니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언젠가 오는 죽음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예, 맞이할 네. 수 있죠. 당하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받아들이는 죽음 중에서 이왕이면 맞이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받아들였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명장님과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유재철 명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